자, 지금부터 하는 거 피부와 이거는 이 한 장에서 거의 5문제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피부를 하겠습니다. 피부와 피부 부속기관이 나오는데, 자, 피부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죠? 표피. 자, 피부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껍데기를 표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피는 그 안에 두 가지인데 진피가 있는데, 진피 안에 우리가 모든 혈관, 림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잠깐만요. 이렇게, 우리 피부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가 표피입니다. 그죠? 표피인데 여기 이제 4가지 층이 있는 거예요. 표피 껍데기에. 우리가 보면 근데 껍데기 얇은 거 하나인데 4가지 층이 있는 거예요. 각질층, 여기는 유구층도 없어요. 과립층, 기저층이 있어요. 여기 이제 진피예요. 진피가 뭐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살, 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서 피부. 이 부분에 전부 다 그 털 주머니, 털집이 있고요. 땀이 나오는 땀집 한 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게 핏줄이죠. 그죠? 그러니까 림프, 이 모든 게 다 조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지방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삼겹살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 딱 먹으려면 위에 돼지 껍데기 있죠? 그게 표피입니다. 그 돼지 껍데기 밑에 우리가 지방이 있죠? 지방 바로 입은 돼지 껍데기 쫀득쫀득하죠? 그게 진피입니다. 알겠죠? 메뉴에 있는 게 돼지 껍데기가 표피고, 그 쫀득쫀득한 층 거기 안에 이런 게 십필줄하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껍데기를 먹으면 이걸 다 먹는 거야. 털집이나 땀집이나 모든 걸 다 먹는 거. 그 밑에 이제 지방이 있죠. 그 밑에 지방 밑에 뭐 있습니까? 근육이 있죠. 그죠? 그 돼지 껍데기 요만한 그게 우리의 피부라는 거죠. 피부인데 메뉴에가 표피고 그 쫀득쫀득한 부분이 진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 털집도 있고 땀샘도 있고 땀이 나오는 집도 있고 혈관도 다 들어있고 아시겠죠? 털 주머니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있는 여기 털을 요거를 뺏겨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요 시커먼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털을 싸고 있는 옆에서 기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안 감으면 머리 주변에 기름이 잘잘한 게 왜냐하면 머리 옆에 다 피지선이 있는 거죠. 기름이 나오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표피와 이 진피 사이에 여기 콜라겐이 들어가 이 유두층에. 유두층이 뭐냐면 이렇게 저 꼭지 모양으로 튀어나왔어요.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콜라겐이 들어갈 게 우리가 돼지 껍데기 몸에 콜라겐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진피 요 부분에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껍데기 콜라겐이 많다고 여자들 먹잖아요. 그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해되죠? 이 모양이? 네, 얘기하겠습니다. 자, 표피는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특징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피부의 가장 상층부에 위치한다. 상층부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외배엽에서 유래해서 신경과 혈관이 없다. 신경과 혈관이 없다 체크하세요. 자, 요 껍데기는 신경도 없고 혈관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아프고 이런 거 다 느끼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세균과 유해물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세균과 유해물질, 나쁜 걸로부터 표피가 하는 일은 피부를 보호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세균이 몸속에 못 들어가게, 나쁜 먼지나 바로 안 들어가게, 또 햇빛도 막아주고 하는 것들이 하는 게 표피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표피에는 세포가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각질 형성 세포는 뭐냐면 세포는 태어나서 28일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또 새로운 걸 복제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세포가 죽고 나면 각질로 해서 우리가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만들어내는 각질 세포가 거기 있다라는 거고요. 멜라닌 세포는 뭐냐면, 자, 우리가 힘이 죽은 게 나오죠, 얼굴에. 그 색깔 검은로 암갈색으로 나왔죠? 그거 색깔을 만드는 게 멜라닌이에요. 그 색소를 만드는 게 멜라닌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도 보면 이 검은 거는 멜라닌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검은 거야. 우리가 흰머리가 된다는 것은 멜라닌 세포가 제대로 없는 거죠. 점점 죽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흰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 세포가 표피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이 멜라닌 세포가 어떻게 한다?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힘이 죽은 게 올라온댔죠. 진피까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 햇빛이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여기 있는 조직을 다 파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굵은 주름이 생기면서 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표피에서 이 햇빛이 여기까지 못 들어가도록 그 표피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힘이 죽은 게 올라오게 해서 막습니다. 알겠습니까? 피부가 두꺼우면은 멜라닌 색소가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피부지가 그걸 막을 힘이 없을 때는 멜라닌 색소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다?
표피에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랑케스탄 세포는 뭐냐면 요거 체크하세요. 요 네 가지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랑케스탄 세포는 뭐냐면 우리가 세균이 이렇게 딱 붙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막 상처가 나죠. 그러면 이렇게 막 염증 생기는데 그게 아물죠. 그럼 뭐냐면 랑케스탄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에 세균을 죽이고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랑케스탄 세포입니다. 세포니까 있겠죠? 세균 들어오면 그게 잡아먹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상처가 더 번지지 않고 낫는 거죠. 딱지가 이제 죽은 그거죠. 그죠? 우리가 익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먹힐 세포는 뭐냐면, 자, 우리가 피부를 보면 아프다, 차갑다, 뜨겁다 느끼죠? 신경이 없는데 느끼죠? 표피가? 그는 먹힐 세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촉감을 느끼는 거죠. 촉감 세포죠. 그러면 이게 차갑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느끼는 거예요. 먹힐 세포가. 그럼 이 네 가지 이 세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가 이 표에 있습니다. 메뉴에.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저층은, 자, 표피 맨 마지막에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진피하고 딱 경계에 있죠? 맨 밑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면 자, 보세요. 막 두드려주죠? 왜? 화장품 영양분이 요 혈관이 있는 데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혈관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다시 세포를 행성하게 보내줘야 우리가 피부가 뽀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사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발라버리면 화장품 여기 있다 보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요 안에 흡수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콜라겐을 발라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굴 바르고 막 두드려주고 기계로 마사지 하는 이유는 그 영양분 여기까지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가면은 여기서 다시 영양분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층이 어디다? 기저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표피 가장 아래층에 있다. 맞죠? 그거 체크하시고 또 멜라닌 세포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거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물 공급받아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생성한다. 요거 체크하세요. 새로운 세포를 생성한다. 왜? 자, 보세요. 모세혈관은 뭐냐? 우리가 이런 CP2를 모세혈관이랍니다. 여기 있는 영양분을 탁 받아가지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지에서 때가 벗겨지면 새살이 올라오겠죠? 그게 어디서 한다? 기저층에서 한다. 알겠습니까? 요거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유국층은 뭡니까? 기저층 위에 유국층인데 여기 빠졌는데요. 피부에서 가장 두꺼운 층.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면역을 담당하는 랑케스탄 세포가 있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요거 두 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랑케스탄 세포가 어디에 있다? 유국층에 있다. 이게 답인 거죠. 그리고 표피 중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과립층은 뭐냐면 자, 우리가 모기탕이 들어갔어요. 탕 안에 있는 물이 몸에 다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몸 터져 죽겠죠? 그거를 막는 층입니다. 우리가 빗물을 막으면 빗을 맞아요. 그 빗물이 피부 속에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밖에 있는 수분을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어디다? 과립층이다.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알겠죠? 외부의 물질로부터 수분 침투를 막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투명층은 뭐냐면 주로 손바닥, 발바닥에만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세요. 다른 데는 없어요. 투명층은. 알겠죠? 얼굴하고 몸에 넣고 손바닥, 발바닥에 있다.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각질층은 뭐다? 맨 위에 있겠죠? 자, 외부의 자극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천연 보습인자와 치질이 존재한다. 요거 맨 위에 층이 있다.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요 표피에 이 네 가지 층이 있죠? 이 네 가지 층이 뭐가 있냐? 얘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각질이 그러면 시작되는 곳은 어디겠어요? 각질층은 각질 이양 만들어진대요. 시작되는 것은 과립층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곽화 과정이 시작된다고 있죠? 곽화 과정, 과립층이 보세요. 두 번째, 곽화 과정이 시작된다. 이 말은 뭐냐면, 체크해 주세요. 각질이 만들어지는 데라는 거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 각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곳. 시작하는 곳. 곽화 과정이 시작한다. 각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 다음에 각질이 된 것은 각질층이죠. 알겠습니까? 요거 한 번씩 묻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그냥 세 문제 정도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피를 하겠습니다. 진피는 이거죠? 그죠? 진피다. 특징은 피부의 90% 차지한다. 맞죠? 피부의 대부분은 진피죠?
차지한다. 표피 두께의 10배와 40배 정도다. 점성을 갖는 탄력이다. 점성은 뭡니까? 쫀득쫀득하다는 거죠. 맞죠? 우리 피부 쫀득하지 딱딱합니까? 맞죠? 하고, 무정형은 뭡니까? 네모, 세모가 아니라 모양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하죠? 모양이 없다. 지질과 교원 섬유, 탄력 섬유 등으로 있다. 이게 살이 우리가 섬유라고 합니다. 옷을 만드는 것을 섬유라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살들을 그냥 섬유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교원 섬유, 탄력 섬유. 탄력은 탄력을 주는 거죠. 이런 것과 기질이 뭡니까? 쫀득쫀득한 거 있죠? 그런 것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겠죠. 음식을, 그죠? 피부가 탄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지나가고 혈관과 림프가 있어서 표피에 영양을 공급한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냐면 우리 몸에 이제 요 안에는 신경 하면 칼을 찌르면 아프죠. 피가 나오면 따갑죠. 신경이 있는 거예요. 교감, 부교감은 뭐냐면 내가 안 시켜도 지가 알아서 하는 신경이에요. 그죠? 어떤 거냐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신경에서 배울 거예요. 자, 맛있는 걸 보면 우리가 그냥 침을 제일 흘리죠. 그죠? 내가 시켜서 흘리는 게 아니라 그게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이 교감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감은 뭐냐면 움직입니다. 자, 심장은 내가 시키지 않아도 막 뛰고 있죠? 신경이 교감신경입니다. 알겠죠? 내가 자는데도 움직이죠? 내가 그만 스톱한다고 지가 스톱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나의 의사와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들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게 어디에 있다? 진피 안에 있다. 알겠습니까? 자, 진피에는 두 가지가 층이 있습니다. 유두층과 망상층이 있는데, 자, 유두층은 여기입니다. 보면은 여기 유두 모양으로 돼 있죠? 여기 유두층입니다. 요거 다 망상층이고요. 알겠죠? 진피는 딱 두 가지인데, 유두층은 짧죠? 여기에 콜라겐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콜라겐, 이 사이사이에 콜라겐이 들어가야 피부가 탱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콜라겐 영양분을 몸에서 못 만들어내면 이제 쭉 치가 저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발라서 요 진피까지, 유두층까지 넣어야 요 빈 공간에 콜라겐이 들어가면서 얼굴이 탱탱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두층에는 뭐가 있다? 콜라겐이 있다. 요것만 체크하세요. 두 번째 보면은 유두층 미세한 교원질이 뭡니까? 콜라겐입니다. 알겠죠? 섬유 사이의 빈 공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망상층은 이제 이겁니다. 망상층은 망사 모양으로,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물 모양으로 결합 조직이 되어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진피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밑에 피하 조직이 뭐냐? 이 지방입니다. 지방을 피하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와 연결되어 있다. 맞죠? 망상층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혈관, 림프관, 피지선, 한선, 모난, 신경청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다. 체크하세요. 자, 혈관은 여기 혈관 있죠? 림프도 여기 림프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피지는 요거 피지선이죠. 어디에 털 주머니 그 주변을 흐르고 있습니다. 모낭 그 다음에 한선이 땀샘입니다. 땀이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땀이 나오죠. 이렇게 뭉치로 실뭉치처럼 뭉쳐 있습니다. 모낭은 털 주머니가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경은 이런 신경총이 여기 있어서 신경이 이제 우리가 자극을 받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 망상층에 다 있다. 됐습니까? 요거만 알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왜 볼 필요 없고요. 맨 밑에 이제 피하지방을 보겠습니다. 피하지방 요걸 볼게요. 피하지방은 뭡니까? 지금 피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요거 우리가 말하는 지방이죠. 그걸 피하지방이라는데 진피에서 내려온 섬유가 엉성하게 결합되어 형성된 망상 조직으로 그 사이에 벌집 모양 체크하세요. 수많은 지방이 세포가 거기 있다. 지방세포가 거기 있다. 벌집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방세포가 통통 벌집 모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방이 세포인 거죠. 그것이 그 벌집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지방 보면 이렇게 쭉 하면 눌려지죠. 벌집을 쭉 짜면은 지방이 쭉 짜지죠. 우리가 벌꿀도 꾹 짜면 꿀이 빠지는 것처럼 지방도 어때요? 지방 한번 꾹 짜보세요. 지방이 쫙 빠지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방이 하는 게 뭐다? 체온 유지, 수분 조절, 체온 유지. 지방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체온이 막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분 조절은 뭐냐면 자, 피부에 있는 물을 수분기가 있는 것을 지방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탄력, 기름기가 있어야 좀 탄력이 생기죠?
그죠? 외부의 충격으로 몸을 보호해준다. 지방이 있으면 조금 때려도 덜 아프겠죠? 그죠? 그리고 진피와 근육, 골격 사이에 있다. 그렇죠? 하지만 눈꺼풀과 귀에는 잘 없어요. 지방이. 그거 체크해주세요. 눈꺼풀과 귀에는 잘 없다. 여성의 곡선미를 연출하고 지방의 두께에 따라서 비만의 정도를 결정한다. 그쵸?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이런 부분이 다 지방이 있죠? 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피하 지방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해서 이게 바른 거예요. 이 내용에서 조금씩 장난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의 기능인데 피부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다 외울 필요 없고 진한 것만 외웁니다. 1번 보호 기능 체크하세요. 피부는 우리를 보호한다. 그죠? 그럼 어떤 보호를 하는가? 외부의 자극과 나쁜 그런 화학물질, 태양의 빛, 세균 침입부터 보호한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2번 체크하세요. 체온 조절. 피부는 우리가 덥고 추우면 막 땀을 나게 해서 체온을 조절해주죠? 그런 거. 분비 및 배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을 땀이나 이런 것 피부로부터 나오죠? 그죠? 해준다. 감각 기능. 피부로 인해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죠? 차갑고 아프고 뜨겁고 이런 것들 다 느낍니다. 흡수 기능. 밖에 있는 수분을 흡수시키고 영양분을 흡수시키고 그죠? 요것만 한다. 그 다음 비타민 합성을 합니다. 이거 색깔 별표하세요. 피부는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햇빛만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가 구루병이 생기는데 구루병은 뭐냐면 이렇게 등이 휘는 거 있죠? 우리가 껍질이라고 하죠? 그런 병이 생기는 건데 비타민 D는 어떻다?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생긴다. 어디서 생긴다? 피부에서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체크하고 호흡 기능. 피부도 산소를 흡수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또 이상한 타선을 피부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깨끗하게 해야지 신진대사 원활하고 나쁜 것도 뺄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한댔죠. 피부가 호흡을 하는 거 클렌징할 때 도움을 준다고 했죠. 피부도 숨을 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장 기능, 피부에 영양분과 혈액과 수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진한 것만 외우면 됩니다. 피부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이거 아니면 아닌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피부는 내가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요 한 장에서 거의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넘어가서 한선, 그 다음 페이지. 한선은 뭐냐면 우리가 땀샘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어디 있다? 아까 진피에 있는 망상층에 있었죠? 그죠? 피하 지방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죠? 여기 보세요. 그죠? 요 밑에 딱 있죠? 그 다음에 모양은 실뭉치 모양으로 엉켜져 있다. 분비량은 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통 700에서 900cc 정도 만들어내는 거 엄청 나오죠. 우린 그렇게 나온 줄 몰랐는데 그죠? 구석구석 나오고 있죠. 근데 땀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옆에 보면은 표에 보면은 소환선과 대한선이 있죠. 그죠? 자, 소환선을 영어로 에크리선이라고 합니다. 요겁니다. 대한선은 옆에 보면 아포크린션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이제 에크린션, 아포크린션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또 안 외워질 때가 있어요. 대한선은 영어 글자 하나가 더 많습니다. 맞죠? 5개죠? 둘, 넷, 아포크린션 5개죠? 소환선 보세요. 에크린션 4개죠? 글자가. 그러면 작은 거는 소환선입니다. 알았죠? 글자가 많은 건 대한선입니다. 시험에 소환선이라 물을 때도 있고 에크리션이라 물어볼 때도 있는 거예요. 에크리션도 소환선이죠. 영어로 물어본 거예요. 대한선은 아포크린션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글자가 하나 더 많으면 대한선을 생각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꼭 비교하는 거예요. 자, 소환선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손이나 발바닥, 이마에 땀 나는 것을 소환선입니다. 거의가 99%가 수분입니다. 알겠죠? 1%만 이제 소금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우리 몸에 체온 조절할 때 나옵니다. 체온 조절. 우리가 막 춥다든지 더울 때 이럴 때 막 땀을 흘려서 이 땀이 증발되면서 이 열기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전신에 분포되어 있긴 한데 특히 손바닥, 발바닥, 이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땀나면 손바닥, 발바닥, 이마에 막 땀이 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런 거고 옆에 대한선은 뭐냐면 이거는 언제 나냐면 보통 사춘기가 발달되었을 때, 알겠죠? 우리가 여자나 남자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달합니다. 하는데,
대한셋에서 나오는 그거는 끈적끈적하는 거, 점성이 있고 우윳빛을 띠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점성이 있고 우윳빛을 띈다고 나오죠. 냄새가 나요. 냄새가. 우리 사람 보면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 있죠? 요런 대한선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냄새냐면 꿀꿀한 냄새 나죠? 언제 나오느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리고 성적인 흥분을 했을 때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이 끈적끈적해도 우리가 보면 겨드랑이 나면 끈적끈적거리죠. 끈적끈적거리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 요 주변에 이런 데만 나는 거예요. 애가. 그죠? 그래서 점성이 있단 말 끈적끈적거립니다. 언제 난다?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성적인 흥분을 했을 때 그렇게 난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성분은 분비물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비물을 채취하면 이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우리같이 항색 인종인지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인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성이나 인종을 구별할 수 있다. 성은 뭡니까? 여자든지 남든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게 대한선입니다. 알겠죠? 소한선은 그냥 우리가 더울 때, 그죠? 땀나고 하는 거 아주 일반적이고 99% 그냥 물이에요. 근데 대한선은 뭐가 들었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인종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상한 냄새 나는, 특이한 냄새 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그 입체에 나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대한선이 발달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면 되겠죠? 요거, 특히 요 두 개를 꼭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까지만 하시면, 그 다음 피지선 하겠습니다. 피지선은 뭐다? 우리가 말하는 기름샘이라 하는 거죠. 기름이 나오는 샘인데, 모낭샘이라고도 합니다. 왜? 모낭 주위에, 모낭은 뭡니까? 털 주머니죠? 요 주변에 이렇게 샘 있죠? 요 주변에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며칠 안 감으면 기름이 반지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인은, 특징은 뭐다? 진피 망상층에 위치하여 포도송이 모양으로, 맞죠? 모낭과 열게되어 피지선을 통해서 피지를 배출한다. 요것만 외워주세요. 기억. 피지선의 특징은 모낭에 연결되어서 피지를 통해 배출한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 밑에는 뭐 별 필요 없고요. 기능은 무엇이냐?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피지선이 하는 게 뭐냐? 피부와 모발이 촉촉하고 윤기를 주죠. 기름기가 나서 우리가 얼굴 윤기 주고 머리깔도 너무 기름이 없으면 바스락하잖아요. 어느 정도 유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의 pH를 약산성을 만들어준다. 내가 말했죠? 몸속에 있는 기름과 땀은 나와서 우리의 피부 약산성을 만들어준댔죠? 요거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세균과 이물질의 침투를 막고 피부를 보호한다. 그리고 피지의 지방성분은 땀과 기름을 이렇게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알겠죠? 이거 정도.